수능이 1등급이었다고 할지라도 올킬 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고요. 또 수능이 7등급, 이제 막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최초 합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편통입니다. 오늘은 미모와 지성, 실력까지 갖춘 아주 특별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편준생 분들이라면 이 영상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편입을 가르치고 있는 준희쌤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편입으로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제로백 편입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생님께서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나이에 편입을 결심하신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는요, 학벌 욕심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었었어요.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좀 더 학교를 올리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대학 시기를 보냈었는데,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학벌 욕심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아니면 도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선 나이가 조금 많았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그 편입 준비생분들 중에 나이 많다고 걱정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선생님께서 편입과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질문은 제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고민이다,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비교적 많은 나이에 편입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편입하고 나이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거든요. 편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본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안 했을 때 과연 후회를 할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도전하지 않았을 때 후회할 것 같으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최종 이제 성균관대 편입을 하시고 졸업까지 하셨는데 당시에 합격하셨던 학교들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베이스는 어떠셨던 것 같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베이스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는 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계속 모의고사는 100점을 맞았었고 수능도 당연히 100점이었고 또 토익 점수도 당시에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편에 속했었던 그런 베이스였는데,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도 또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럼 그 정도까지 베이스가 없는데 그치 편입은 저런 사람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까봐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편입은 사실 수능이랑은 되게 다른 유형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베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편입 기출을 풀거나 했을 때 진짜 점수가 바닥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능 베이스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어려운 시험이다. 그래서 내가 남은 기간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르죠. 일상 영어나 아니면 토익, 수능 영어 같은 시험들과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도 상담하는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요새 10년이 요새는 기본인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편입시험 고득점과 상위권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요. 편입 합격의 베이스가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다 아니다 라고 말고 혹시 이 질문을 몇 프로 정도 차지하냐로 제가 답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제 생각에는 3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영어에 감이 있는 친구들은 아예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친구들보다는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이냐 라고 하면은 전 절대 아니고, 수능이 1등급이었다고 할지라도 올킬 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고요. 또 수능이 7등급, 이제 막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최초 합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베이스가 어느 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뭐 50% 이상이다 이러면은 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편입을 준비하던 당시 하루 평균 공부 시간과 단어장 회독수, 기출 풀이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좀 상당히 많이 늦게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11월?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공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을 따지자면은 하루에 평균 13시간, 14시간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3회독은 하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어가 워낙에 중요한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단어에서는 무조건 점수를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어의 회독은 좀 많이 하고 간 편에 속했던 것 같고요. 많이는 아니고 기본인 것 같아요. 사실 기출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저는 기출을 거의 못 풀고 갔어요. 기출이 당시에 저한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기출에 나온 독해지문을 읽느냐 아니면 다른 교재에 있는 독해지문을 공부하냐 이게 거기서 거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새로 보는 지문이 나올 건데 그러면 굳이 기출을 풀면서 기출 점수에 막 멘붕을 하고 멘탈 나가고 이럴 바에는 그냥 기출 풀지 말고 차근차근 독해 교재에 있는 지문들 연습하자 풀자 이런 생각으로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기출들을 뭐 학교마다 5개년 6개년 이렇게 풀지는 못했어요. 사실 풀었으면 조금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뭐 많이 푼 학교가 뭐 3개? 3개년? 요 정도로 풀었고 아예 풀지 못하고 간 학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 기간도 짧으셨고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하신 느낌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본인만의 그런 합격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멘탈이 굉장히 셌어요. 사실 기출 점수 진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바닥이었거든요. 시험 일주일 전에도 기출을 풀었더니 막 40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냥 보통의 친구들은 요즘 제 학생들을 보니까 이러면은 애들이 막 멘탈이 나가서 오히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우는 소리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40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럼 내가 아직도 20점, 30점을 올릴 수 있잖아 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점수가 많이 나갔는지를 일단 무조건 당연히 분석을 했었고 문법이 만약에 많이 나갔다 그러면은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문법 파트를 공부하면 다음에 실전에 이 문법이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결국에 이런 멘탈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실전에서는 거의 모르는 게 없네? 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상위권 합격생들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기도 해서 저는 사실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이 상위권을 못 가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도 뭐 14개월, 16개월 해가지고 노베이스 7, 8, 9등급인데 서성한 붙고 케이스들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런 공부에 대한 감, 방법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공부 레벨을 높이는데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꿀팁이니까요. 새겨 들으시고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힘든 편입이라는 입시 준비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멘탈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았었고 그나마 이거 좀 쉽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단어인 것 같기는 해요. 시간도 적은데 내가 외워야 되는 단어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간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단어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든 거 얘기해봤으니까 좋은 것도 얘기해봐야겠죠? 성균관대 편입 합격 후 가장 좋았던 3가지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 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울에 살게 된 점인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강원도 소녀라서 사실 항상 서울에 살고 싶었거든요. 세 번째는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어디 가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성대를 졸업하고 나서 뭐 회사 면접을 보거나 실제로 들어가서 팀원분들이랑 같이 업무를 보거나 할 때도 그 회사분들의 시선이 항상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 약간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를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분들의 눈에는 저 친구 저 신입 이번에 성대 경영 졸업한 친구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있어서 제가 막 애써서 저 이거 잘합니다 저 똑똑합니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입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 편입 합격했던 친구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편입이란 게 그렇잖아요. 20대 때 대부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벌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을 하고, 그 중에 뭐 한 3분의 1, 30% 정도는 나도 인서울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면서 대학생을 해보고 싶다. 사실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로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편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합격을 해서 다니게 되면은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거,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가장 좋았던 포인트로 손에 꼽더라고요. 그래서 편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이런 부분들 중에 편입을 고민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죠. 성균관대 편입 후에 편입생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글쎄요, 오히려 대단하다 뭐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학회를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수업을 하면서 같이 알게 되는 친구들이나, 나 편입생이야, 이번에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면, 와 대단하다, 너 그거 진짜 어렵다던데 어떻게 왔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느낀 차별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합격시켰던 학생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학교별로 이제 잘 챙겨주는 데가 있고 좀 이제 소홀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성인이니까 이제 본인 좋은 학교 갔으니 뭐 열심히 학과 생활 하면서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고, 사실 제 학생들 중에도 지금 이제 졸업하고 대기업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데, 편입생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성균관대 편입 후 인생이 바뀌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반에 그 장점? 네. 세 가지에 말씀드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 일들이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뭐 거주 환경도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제 인생을 바꾼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편입 합격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멘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고, 물론 학교 여러 개를 지원하면 몇 번을 보기는 하겠지만 1년에 몇 번씩 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멘탈이 세야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잘 준비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점수가 안 나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멘탈? 이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연히 공부 습관.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를.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30분을 공부해도 공부한 거고 1시간을 공부해도 공부한 거고, 얘네가 쌓이면은 그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랑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공부 습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애들이 공부 습관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는 거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멘탈에 속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친구들이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요거는 베이스 때문이 아니고 친구들의 조급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등급인 친구들도 조급해하면 결국에 다 떨어지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본인이 해야 되는 걸 공부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조급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편입 준비생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여쭤볼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정반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너무 뻔하니까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거만한 거. 요거는 베이스 좋은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1등급인 친구들도 광탈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결국에 거만함에서 온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거만하다 보니까 뭐 문제를 틀려도 내가 이거를 모르는구나 라고 인정을 안 하고, 나 이거 아는 건데 틀렸네? 이러고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결국 거만함에서 오는 것 같고, 이런 거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불합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오늘 30분 공부할 집중력이 있다. 그러면 30분만 제대로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나? 요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시간에만 막 포커스를 두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좀 아무래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편입 학원에서 실패하는 이유, 공통점들 있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들마다
사실 본인한테 맞는 게 다 따로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인강이 맞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1대1 수업이 낫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학원도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편입 학원에 갔는데 실패한 경우는 대부분은 노베이스 친구들이거든요. 아무래도 노베이스 친구들은 그 편입 공부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쌓여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편입을 공부를 하는데, 학원은 아무래도 이제 편입만을 준비하는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할 단계, 할 베이스가 아닌데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뭐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실력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았던 노베이스 친구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인강으로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인강이야말로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좀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뭐 지금은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진짜 뭐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 습관이 잘 안 잡히기는 해요. 솔직히 인강을 듣다 보면 본인이 본인의 진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온전히 주도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인강이 좀 맞았던 것 같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중간중간에 좀 해이해지기도 하고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걸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인강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제로백 편입 영어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로백 편입 영어에 대해서 생소하실 테니까 제로백 편입 영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저희 제로백 편입 영어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원하고 과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그런 수업의 방식이기 때문에 진도를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그만큼 굉장히 빨리 나가기도 하고요. 또 베이스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 파트는 잠시 쉬어가면서 과제하고 체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고 저는 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완전 2시, 3시 이럴 때는 쌤도 자야 되니까 답장을 못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잠들어 있지 않은 한 그때 오는 카톡은 다 답장을 나가고 있고 최대한 빨리빨리 답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함이 많은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피드백에 만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제로백 편입 영어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촬영 마지막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올해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우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베이스 상관없이 각자 해야 되는 공부 잘 해나가면서 남은 기간 똑똑하게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도 그냥 가볍게 쌤이랑 같이 상담해보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꼭 열심히 공부해서 27편입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분들 개개인에 맞는 심도 있는 상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통윤이었습니다.